어, 티쿤이 성공한 것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일을 막 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십몇 년째 판매자가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줄여왔습니다. (2008년도에) 명함 스티커를 팔다가 2010년에 실사출력물 판매점을 운영했죠. 근데 2013년에 명함 스티커 현수막만 남기고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다 이제 공기간판, 포켓폴더, 여기는 딱 플라스틱 카드, 전단, 전표 이런 거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아예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도 버려버렸어요. 하나만 하려고요. 저는 이렇게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능력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되게 착각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2008년도에 명함 스티커만 파는데도 7명이 필요했어요. 7명. 다른 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판매자 모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명함 스티커만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7명이 투입됐어요. 7명 중에 1명은 개발자고, 1명은 나카오 대표였어요. 일본에. 그 한국에만 5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도 정말 힘이 들었어요. 2010년에 실사출력물 판매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시작할 때 5명이었어요. 부사장님, 그때 김미정님, 김동백님, 2명은 누군지 기억에, 박고은 씨가, 하여간 5명이 투입이 됐어요. 지금 공기간판 단일 아이템이잖아요. 공기간판점 하나만 운영하는데 한국에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7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류센터에서 거의 한두 명이 붙어 있다고 볼 정도로 뭐 건품도 해주죠. 또 일본 사가와에서도 보내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급하면 일본 법인에서도 돕겠죠. 거기에다가 재정 업무, 회계 업무 지원해 주죠. 용기 사업부는 지금 4명이 있잖아요. 서울에만 4명이 있는데 물류센터 있죠. 회계 지원하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업도 한두 명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영국에서 명품을 파는데 벌써 4명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1.5명, 일본에 1명 혹은 2명이 붙었죠. 비즈니스라는 게 이런 거죠. 여기서 티쿤에서 자주 쓰는 캐치프레이즈, 격언, 금언, 금언이 있는데 하여간 뭐 세상에서도 쓰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 무책임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뚜렷하게 하는 게 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까마귀 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 인원일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뚜렷하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지휘하는 사람은 자기 조건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우리 팀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고 하나라도 성과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죠. 티쿤 글로벌을 창립하고 나서 명함 스티커가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다 망한 겁니다. 뭐 그 다음 일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어요. 명함 스티커에 5명, 7명이 붙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사 출력물도 팔 수 있게 됐고, 공기 간판, 부직 포백, 용기로 넘어와서 드디어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0개 해외 법인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멋있게 표현하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티코는 제일 큰 리스크가 사장이잖아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 말대로 하면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너는 말해라. 내가 할 일만 할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뭐 또 사장이 지랄하겠죠. 왜 하라 그랬는데 안 했냐. 그건 너 사정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게 주체적인 인간이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너는 잘 떠들어. 내가 어쨌든 법인 내가 자립시켜주면 되지? 그런 헛소리 안 할 거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알았어, 알았어. 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너는 떠들어. 이런 태도를 가져줘야 되고, 각 개인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남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티쿠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많아요.
보통 회사는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때우는데 티코는 저한테 대드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사장한테 대들면 기분 나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인생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할 때 현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문점으로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뭐냐? 인터넷이 생기면서 전국의 모든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좁히는 게 일단 살아남는 지름길이 된 겁니다. 제가 정말 늘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예요. 컵만 파는 거예요. 그래도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터넷 시대의 특징입니다. 왜냐? 일본에 있는 컵을 원하는 모든 소비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라쿠텐하고 싸울 수 있고 아마존 재팬 컵 파는 사람하고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철저히 좁히는 게 사실은 인터넷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길이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은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딱 목표를 정하고 하나만이라도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게 약자가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이제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에서 선택과 집중을 진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